나이가 들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아무리 외치고 돈이 많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환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명작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소설이나 문학작품이 아니고 유유자적 100년이라는 어떤 평범한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 타이완에서 살고 있는 자오무어라는 할아버지의 귀중한 인생 경험과 철학,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주인공인 이 자오 할아버지가 구술만 하고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은 그 기자 출신인 팡야후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자오 할아버지는 1912년 중국 본토인 산둥성 진상현에서 태어났으며, 타이완으로 피난 간 이후에 가오슝 여자사범학교와 가오슝 사범대학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퇴직한 후에도 열심히 살면서 98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난화대학 철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각지에서 중국 전통의 서체인 조충체라는 그 서체가 있습니다. 이 서예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타이완 건국 100년에 중국과 타이완을 통틀어서 최초로 작품이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는 영광을 누렸던 이 책은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주제에 맞는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그의 인생 역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100년을 사는 5가지 즐거운 마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5부로 나누어진 말미에 제자들이 본 자오 할아버지라는 부록과 또 후기로 엮여져 있는 책입니다. 자, 1장 공부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는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소개하는데, 100세가 다 되어서도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것과 또 석사학위를 따고 서체 연구를 한 점 등 그 고령 이후에도 더욱 뜨거워진 학구열과 어린 시절과 가정 환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1장입니다. 그에게 그 큰 영향을 끼친 가족 이야기와 배움을 중시한 그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장입니다. 자, 2장 고생을 달게 여기는 마음. 여기서는 산둥성에서 타이완까지 피난 여정과 타이완에서의 초기 상황을 소개하는데, 공산당의 세력 강화와 국민당 수복의 반복 속에서 공산당을 피해서 피난을 하다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군대에 붙들려가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한 그 역경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3장 세상에 나아가는 마음. 2장에서는 타이완의 가오슝 여자사범학교에서 일하던 시기로 공명정대한 성격, 그리고 학생을 위하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올곧은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장 유유자적한 마음. 여기서는 예술을 사랑하는 그의 면모가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뉴질랜드, 미국 등지를 누비면서 여행하는 그 열정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5장 인생을 즐기는 마음. 이 장은 그가 글씨체인 조충체를 되살리고 서예가로서 이름을 높이기까지의 과정과 경극 무대에도 섰던 것, 그리고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약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신조인 빚지지 않으면서 살기와 장수 비결,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이 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상은 책의 목차 순서대로 대강 줄거리만 설명한 것이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오 할아버지는 퇴직한 66세부터 그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는 못하지만 75세 영국, 독일, 프랑스를 5개월간 누비며 홀로 유럽 배낭여행을 했으며, 93세에는 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출퇴근했는데, 그의 자전거 출퇴근을 걱정한 병원 측이 만류할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였습니다. 95세에는 대학원에 입학해서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98세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12세부터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한 그 조충채 서예 작품이 중국과 타이완을 통틀어서 최초로 대형 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103세에는 그동안의 작품들을 홍콩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자오 할아버지의 쉼없는 도전이 가져다주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보통 20살 이전에 이미 인생이 결정되어 젊은 나이에 좌절하는 사람이 많지만 주인공은 나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늦게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비결, 그 비밀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는데 그는 항상 즐겁게 임하는 마음가짐 덕분에 늘 정력적으로 살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인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도망오기까지의 그 인생 역정과 노년의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즐거운 마음가짐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늘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을 즐겨라.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이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오 할아버지는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했고 거처나 식생활에 개의치 않았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단순히 젊은 시절에 이룩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노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나이에도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청년들보다도 더욱 열정적으로 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그는 혼자 프랑스로 떠나고 싶어 에펠탑, 개선문, 노틀담 성당 같은 그 오래된 파리 건축물에 관한 잡지를 자주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했고 영어도 할 줄 몰랐고 가진 돈도 별로 없었지만은 이른이 넘어서 결국 자신의 꿈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뉴스 호스텔에 묵으면서 혹은 기차역에 쪽잠을 자면서 또 낯선 사람들에게 바디랭귀지로 의사 전달을 하면서 유럽을 누볐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원하고 원하지 않고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또 귀가 어두워서 전화로 기차표를 예매하고 접수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 100살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곧 죽을 텐데 컴퓨터는 뭐하러 배우는가? 그러자 그는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멋있죠? 예, 그가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비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늘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젊은이들과 어울려 유럽, 미국 등지 배낭여행을 떠났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며 심지어는 석사 과정까지 마쳤던 것 아닙니까? 그의 끊임없는 도전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에게 그는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야 한다. 시도를 해봐야 어떤 희망이라도 생기는 거지. 시도하지 않으면 희망도 없고 소망을 이룰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는데 참고로 부록에 실려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마저 하고 마치죠. 자오 선생님 같은 본보기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나이나 직업을 핑계 삼기 바빴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한 제자가 있었고 또 선생님의 가장 좋은 점 권위적이지 않고 거리감이 없으며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한 번도 선생님을 노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100세가 넘었다는 것조차 종종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한 제자도 있었고 자오 선생님은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늘 머릿속을 업데이트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위 사람의 성장을 독려하는 힘이 솟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자오 선생님은 누구와 만나든지 편안하게 대화했고 열심히 학문을 닦으며 도를 숭상했으며 스승을 존경하고 선행을 베풀었다. 이는 모두 그의 수양의 경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견식과 지혜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모두가 이 책의 주인공 자오 할아버지의 단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상 제가 이 유튜브 시니어 학당에서 자오무어 할아버지를 도전하는 인생의 본보기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분이 일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떠났다는 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떠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오무어 할아버지만큼 치열하고 또 빛나는 한 생을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모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노년까지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돌아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 같은 인생은 고비고비마다 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그냥 방치해버리지 마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살아온 자취를 소중하게 담아서 한 권의 자서전으로 남겨놓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그게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내 인생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써나갈 작정입니다. 글솜씨가 없더라도 소박하고 진솔하게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써나가기를 권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